네, 오늘 취업 비타민 윤호상 소장님, 조은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 취업 비타민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고졸 취업 전략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 건가요? 네. 두 분 혹시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희 자주 이야기하죠. 이 프로를 하면서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아, 그러시죠. 네네. 기존의 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개편을 해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만든 것이 바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죠. 이 유망 분야의 산업수와 연결을 해서 기술 중심 교육을 시켜서요. 기업들이 원하는 최고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이 학교의 목적입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되면서 2008년 말부터 사업이 시행이 된 고등학교죠.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요. 고졸 취업을 적극 지원을 해서 고졸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졸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올해 이 대졸 신입사원 공채 못지않게 고졸 뽑는 곳에 대한 소식을 참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고졸의 취업 현황은 어떤가요? 실제 올해 초반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취업 시간에 고졸 졸업생을 대상하는 별도로 하는 공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올해 초반에는 공공기관에서 과거에 없던 고졸 공채가 부활한 것뿐만 아니고 사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에서 수시 생산직 중심의 고졸 채용에서 벗어나서 실제 그룹주 간의 고졸 공채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은 사무직 359명, 기술직 100명, 소프트웨어 150명 등의 600명 규모로 공채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예상과 이 규모와 계획과 달리 700명 규모로 선발이 된 상태입니다. 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합병한 LH공사에서 200명 규모의 최초의 고졸 공채를 진행하는데 회계 분야를 비롯해서 전산,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분야를 대상으로 오늘까지 온라인 접수 마감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고졸 취업 박람회도 열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17일 날 서울에서 개최가 됐었죠. 이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란 이름으로 개최가 됐는데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그리고 금융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까지도 135개사가 참가를 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난 행사였습니다. 네. 이런 고졸 취업을 주제로 행사가 열린 것이 처음이라서 매우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하루의 짧은 일정으로 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를 하는데 좀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관심을 증폭을 시키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취업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데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벤트식 행사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개최가 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윤 소장님, 그동안 이제 공채가 고졸이 좀 기회가 적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이제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업, 특히 삼성그룹이 기존 인원보다 100명을 더 선발한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실제 이 파격적으로 선발하는 원인을 살펴본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다양한 인재, 즉 다양한 장점을 인재를 선발하는 목적성을 가지는 게 가장 첫 번째 부분이고요. 또한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부분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효과성이나 효율성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인재상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좀 급변하는 외부 환경 때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도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주어진 환경이나 시장에 좀 타협하고 교과서적인 답변하는 대졸 취업자와 달리 고졸 취업 준비생들은 좀 자신만의 소신 발언도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와 함께 창의성이라는 보너스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에서 이 고졸 채용에 대한 많은 지원을 펼쳐왔는데요. 실제로 채용이 많이 나아졌나 모르겠어요. 현실은 어떤가요? 네, 우리 대졸자들이 채용 현실을 좀 알아야 되는 것만큼 우리 고졸자들도 실질적인 결과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고졸 취업의 지표가 될 만한 것이 아마도 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어떨까요? 최근에 10월 7일 날이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자료를 받아서요. 분석해낸 자료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일단 지난 2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10.5%로요. 지난해 한 26%보다는 조금 올랐죠. 네. 하지만 그 취업이 오른 이유와 주로 어디에 취업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취업 1위처가 바로 LG 디스플레이죠. 한 1,000여 명 정도 취업을 네. 했고요. 엄청나죠. 2위가 바로 군대 부사관입니다. 아하. 이 말은 취업난을 피해서 4년짜리 육해군 부사관에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위가 삼성전자인데 한 59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PC방이나 호프집처럼 아르바이트 차원의 취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취업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30%가 넘게 나왔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더 재밌는데요. 취업 1위가 어디냐면요. 군대입니다. 군대고요. 2위는 롯데리아. 아. 그 경기도의 1위는 바로 아웃백입니다. 네. 즉 이 말은 이 정부가 고졸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의 질은 매우 낮아졌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네. 어떤 정부의 요구에 의한 그런 그 채용보다는 실질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채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구직자들도 알려진 대기업들에만 취업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열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취업했는지가 되게 놀랍네요. 네네. 예, 그 여기저기. 결과까지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군대, 요거 참 네. 군대로 많이 가셨네. 네네. 자, 이렇게 고졸 공채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고졸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좀 그래도 전략을 좀 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 뭐 취업이 이제 고졸 공채가 별도로 생겼는 게 좀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하시고 취업 전략을 논하기 전에 이제 취업 마인드를 좀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과거에는 고졸 신입사원들이 역할이 대부분의 보조적인 역할을 밖에 안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직의 경우는 각 팀에서 서무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했는데 네. 실제 이 역할들이 요즘에는 파견 회사의 파견 사원들로 해결되기 때문에 고졸 대부분의 친구들도 아직까지 보조적인 입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고졸 공채 트렌드를 보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공기업이나 금융권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뽑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별도의 업무를 지정하거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전문 분야를 지정해서 공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보다는 자기가 본인의 미래의 업무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세밀하게 실천적으로 작성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고졸 취업 준비생들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바로 이력서, 즉 지원서잖아요. 지원서에도 좀 특별한 점검 사항들이 있을까요? 일단 큰 규모의 기업들은 이력서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고졸 지원의 경우는 자신만의 자유 양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이력서 양식은 절대적으로 피하시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양식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 이 부분은 본인의 장점을 표현하는데 좀 제한적이고 다른 지원자의 차별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작성할 때는 빈칸이 많은 이력서는 오히려 불성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성실하는 인상뿐만 아니고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나 열정이 없다는 것을 남겨주기 때문에 좀 빈칸 없이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력서의 각 부분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해당 빈칸은 자유 양식일 경우는 해당 없는 빈칸을 오히려 과감하게 삭제해 주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졸 취업 준비생들은 대졸생들에 비해서 좀 에피소드가 좀 제한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 뭐 고졸 친구들이 대졸 친구들보다는 너무 제한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경험만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이게 대졸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고졸 친구들은 본인의 일대기라든지 본인의 얘기를 무조건 전체 나열하는 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본인의 장점이나 차별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자기소개서의 목적이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가장 강조할 부분을 좀 깊이 있는 부분으로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장점이나 경험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한 이제 경험에서도 결과나 과정에 세밀한 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본인의 과정,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는지를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노력과 행동조차도 일상적인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좀 도전적인 것들을 쓰는 게 많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고졸 취업 준비생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상적인 표현이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고졸 구직자들이 그러면은 이 이력서 지원서 작성을 할 때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럴 때 좀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요.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그 지원하시는 회사의 상황과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좀 필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원하는 고졸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즉, 그 기업은 현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분들은 자신이 회사의 직무에 대한 학습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능력들을 이력서에다 좀 피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각종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것과 또 해당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을 하셔서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임을 또 보여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결 상황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졸 신입사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 쉽게 이직을 하고 회사의 그 근태를 조금 가볍게 여긴다는 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마지막으로는 아주 기본이 되는 맞춤법 그리고 오탈자나 문법이나 문맥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학생들이 아직도 어린데 참 이렇게 사회생활을 곧바로 시작하는데 어른처럼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마지막 단계가 이제 면접인데요. 네. 고졸 친구들은 좀 면접 준비할 때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가요? 실제 대졸 면접에는 뭐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에 실무 면접이 있는데 고졸 직원들은 대부분이 인성 중심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본인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고요. 특이한 이력과 경험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좀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것은 진짜 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 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답변에서는 항상 본인의 근거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근거는 본인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창의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고객 입장에서의 불편한 점, 바꾸어 나가서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제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고객 입장이 아닌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지를 사전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좀 비타민 처방 좀 팍팍 좀 주십시오. 네. 저는 이 처방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에 가고 싶다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라. 즉 자신이 지중해 여행을 가고 싶다고 아무리 꿈을 꿔더라도 비행기 티켓을 사지 않으면 절대로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경력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다라면 과감히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박람회 때도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금융권에는 학생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는 갈 수 없는 곳이야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도 쫄지 마시고 과감히 지원하셔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네, 네,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실제 보조적인 역할보다는 본인의 이제 특징적인 직무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실제 미래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발전할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배운다. 이런 논리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윤호상 소장님, 이훈우 실장님, 조은호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